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사회를 봤던 분입니다. 국민의힘 오늘까지 비상대책위원이었죠. 역시 이준석 대표와 같은 30대입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을 지금 영끌 인터뷰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병민 전 비대위원. 오늘 오전까지 그러면 비대위원이었던 거죠? 오늘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까지 비상대책위원이었고요. 비대위라는 건 사실 예전으로 따지면 최고위원인 예, 거죠. 보통 한 두세 달 정도 하는데 이번에 좀 기간이 길어서 1년이 넘는 비대위 활동을 가졌습니다. 82년생이시죠? 예. 만으로 우리 나이로 하면 40대인데 만으로 하면 30대. 이준석 대표와 같은. 네, 만으로 39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2월생이시더라고요. 네, 빠른 82년이면 뒷조사를 많이 하신 것 빠른 같은데요. 8이면 현재 만으로 40대와 이제 같이 오래 다니신 거예요? 맞습니다. 2000학번이고요. 아, 공공학번이시고요. 네, 그래서 90년대 학번 선배들에게 여러 가지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85년생 36살 당대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준석 대표와는 같이 많이 활동도 같이 하셨죠. 그럼요. 벌써 한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2012년도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후보였을 때 비상대책위원으로 이준석 당시 비상대책위원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 기초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정치를 같이 시작하면서 활동하도록 자리 공간을 마련해 준 곳이 또 이 JTBC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2012년도 대선 때 신예리의 대선 톡톡이라는 프로에 예, 맞습니다. 당시 대학생 위원장이던 장경태 의원이랑 같이 나왔던 게 사실상 방송 정치활동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고맙게 그렇구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준석 대표 30대 제1야당 당대표 선출 사실 뭐 정당사의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어떻게 보시냐라고 묻기 전에 일단 좀 부러우시죠? 아,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아니 부럽다고요? 아, 그럼요. 네. 부러움과 나도 할 수 동시에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준석 위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용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4.7 보궐선거 때 저랑 이준석 이제 당대표죠. 이준석 대표, 김재섭 위원 셋이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오세훈 후보 시장 만들겠다고 선거 유세를 같이 했었거든요.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당대표 4.7 보궐이 끝나고 나서 우리 당이 자칫 뒤로 퇴행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많았을 때 용기 있게 김웅 의원이 당대표가 되겠노라고 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초선 김웅 의원이요? 지지율이 많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짙었습니다. 1년 동안 당을 많이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왔는데 혹시 뒤로 퇴행하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하고 있을 때 이준석 대표가 먼저 용기 있게 손을 대고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김웅 의원의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뒤에 예. 조금 지지율이 높게 나왔으면 이준석 대표는 나오지 당시 않았을 김웅 겁니다. 의원을 지지하는 역할만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전에 또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는 김웅 의원을 지지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때 나왔던 김은혜 의원도 마찬가지로 초선의 돌풍으로 누군가가 당을 바꿔주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생각보다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는 터에서 사람들의 고심이 깊어질 때 용기 있게 손을 들고 나오게 된 거죠. 뭐 역사는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많은데 네. 사실 김웅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이 만약에 지지율이 높았다면 초선 돌풍 정도의 네. 작은 바람이었을 텐데 마침 지지율이 또 안 나와서 여기에서 높게 나오진 않아서 예. 거의 뭐 정당사의 유령 30대 당대표에 이런 게 돼버렸네요. 여기서 우리가 또 고마움을 표해야 되는 건 김웅 의원에게 그래서 그래요? 고마움을 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김웅 의원이 용기 있게 손을 들고 초선 당대표론을 갖고 여론을 뒤흔들지 않았다면 예. 영선의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둘씩 누군가가 길을 열어놨을 때 그 예. 길과 다리를 딛고 그다음 전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부럽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럽죠. 하지만 그 부러움이 누군가가 먼저 퍼스트 펭귄으로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예. 그 다리를 딛고 더 많은 청년들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열어줬다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등장이 선출이 네. 우리 김병민 위원에게도 또 다른 청년에게도 많은 길을 열 수 있는. 제가 내년 2월 4일이 만이 되거든요. 예. 또 압니까?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고 그럼 이준석 후보가 30대의 당대표를 열었기 때문에 예. 만 40대가 돼서 청년 대통령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지
이런 일들은 무한한 가능성들의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시는 건가요? 공식은 아니고 방송에서 이준석 선언하시는 건가요? 당대표가 우리 조금 전에 방송을 봤을 때 예. 꿈은 이루어진다. 여기서 63피팅에 올라가는 얘기들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늘 상상으로만 갖고 있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예. 그리고 그 현실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재미와 흥미를 갖기 시작하죠. 야, 이런 일도 가능하네? 예. 라고 하면서 기성 정치인들과 맞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니까 국민들이 기대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이준석 후보가 보여줬던 용기들이 앞으로 있는 많은 청년 정치인들에게도 큰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듣고 네. 싶은데요. 우리가 디지털 뉴스도 편집이 잘 네. 돼야 되니까. 82년생 예. 2월 4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년 3월 9일이 대선이니까 제가 거기 출마하게 된다면 최연소 후보가 되겠네요. 출마하게 된다면인데 그 결정권은 본인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출마하실 그래서 겁니까? 여기 고려 대해서 중입니까? 오늘 이준석 후보가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들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돌려 말하지 마시고 그냥 네. 검토 중입니까? 아니, 고민 그렇게, 중인가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이 자리에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네. 다음 주쯤 다시 나오셔가지고 다시 그때 부르시니까. 결정하셔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참고로 오늘 오기 전에 예, 예. 백신을 맞고 왔습니다. 알고 지금 있습니다. 정신이 약간 혼미한데요. 예, 예. 네, 정신을 제대로 가다듬고 다음 주에 와서 얀센 백신 맞으신 얀센 거죠? 백신 맞고 예, 왔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뭐 전화 드렸었는데 백신 맞고. 예, 네. 알겠습니다. 요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당원들의 선택은 나경원 후보가 좀 더 많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겼던 네. 거고요. 이건 어떻게 볼까요? 그러면 당원들은 사실은 변화보다도 안정을 택한 분들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표가 나왔죠. 음. 사실 과거에 오세훈, 황교안 두 후보가 붙었을 때 표심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이준석 후보가 전체 기준으로 얻었던 표가 적진 않았습니다. 예. 물론 나경원 후보, 주호영 후보가 같이 단일화를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표는 완전히 더 많은 격차가 벌어졌겠지만 여전히 당원들 중에는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 당원들이 예. 이 투표의 선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변화도 중요한데 변화보다는 안정을 좀 택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선택하는 지점들이 있었고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엄청난 표가 나왔다는 건 당원들 중에서도 숱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라고 하는 인식들이 컸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국민의 힘도 예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제가 당원들은 나경원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았다고 말씀드린 거는 네.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가져올 시도할 변화와 혁신에서 어떻게 보면 안정을 선택했던 당원들 또 의원들이 어떤 저항으로 장애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그게 잘 이루어질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과 화합이 중요한 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그 국민들이 현명하시죠. 그리고 통합과학보다는요. 제가 네. 질문드린 그러니까 거는 이 얘기 예, 질문의 예. 핵심은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통합과 화합을 끌어내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 있지 그렇죠. 않겠는가라는 예, 예. 질문일 맞습니다. 텐데요. 국민은 늘 현명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그렇다고 현명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예.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은 사실 그 누구보다 국민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발빠르게 캐치하거든요. 어저께까지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분들조차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이렇게까지 변하는구나 생각한다면 정치인은 본인의 생각보다 국민의 민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이 이준석 당대표 체제 내에서의 많은 변화들이 힘을 실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 하지만 물론 중요한 건 이준석 당대표가 토론회에서 보여줬던 중진 의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전통적인 당원들이나 고령층들이 바라봤을 때 이거 좀 예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지점들, 예.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을 충분히 보완해 나간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정권 교체,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병민 전 비대위원도 예. 사실은 일반적인 당 조직이라면 최고위원 역할을 뭐 수개월간 하셨잖아요. 네. 꽤 오랫동안 하셨는데 30대 사실상 최고위원 역할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나이 때문이거나 또는 현역 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언권을 제한받거나 또는 좀 분위기에 좀 압박 때문에 하는 말을 제대로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어려움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대놓고 제안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예. 그 무거운 분위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나이
그리고 선수 이런 기득권 문화는 분명히 존재하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게 당의 정강정책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예. 정강정책 개정특위위원장을 맡았는데 현역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랑 충분하게 소통할 시간이 없죠. 그리고 당을 엄청나게 뿌리부터 바꿉니다. 반발이 어마어마했을 것이고요. 어마어마했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의원총회에 가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여서 의원총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화면을 띄워놓고 여기서 이 정강정책의 의미를 설명하고 예. 102명 국회의원으로부터 댓글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내가 현역 국회의원이었더라도 이렇게까지 곤혹스러운 입장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긴 했습니다. 조금 사실 뭐 저는 그 안에 있지 예. 않았기 때문에 못 겪어봤지만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정당 중에 좀 더 보수적이다. 네. 약간 이른바 꼰대 문화가 강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근데 사실상 젊은 최고위원이었는데 그런 걸 느낀 사례가 좀 있습니까? 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을 하는데 네가 뭘 알아? 소리를 버럭 지르고 예를 들어 아니 그것보다도 배지 달아봤어? 막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군요. 그 정도까지는 그러면 아니고요. 배지 달아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전혀 그렇진 않죠. 예, 아닌가요? 다만 이 중후하고 근엄하게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예. 듣다 보면 기분이 뭔가 묘한 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존재하는데 예. 지금 이제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과거에 갖고 있었던 선수 아니면 권위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정치인을 보여주는 보호막이 아닌 세상이 돼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의 정당 문화는 꽤 많이 사뭇 다르게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질문들을 여쭤본 건 네. 이준석 대표가 이끌어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순탄하게 될 수 있을까? 기존의 어떤 사실 그런 네. 문화가 더 깨기 힘든 거잖아요. 그걸 쉽게 깰 수 있을까라는 의문 때문에 여쭤본 근데 겁니다. 그거는 저는 보수적인 문화를 떠나서 과거에 민주당이 봉숭아 학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막 중간에 노래를 부르고 예. 서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당 내에서의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랑 어떻게 교류할 수 있을지를 끌어내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준석 신임 대표가 오늘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수락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영리하게 잘 캐치해냈던 게 바로 샐러드볼 이론을 끄집어냈죠. 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공존의 생각은 비빔밥.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저랑도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인식과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당원이 갖고 있는 우리 당에 대한 생각들과도 다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일들을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 방향으로 끌고 가기 시작하면 당은 분열될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예. 하지만 이걸 나랑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배척하지 말자. 그것들을 같이 다 함께 녹이는 게 아니라 적정 수준의 자신의 개성을 바탕으로 섰고 이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면 보수정당이 힘이 되지 않겠는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금태섭 전 의원의 사례죠.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네. 제가 요거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데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좀 많이 강조했던 젠더 이슈들 네. 굉장히 갈등으로 많이 비춰졌고요. 또 그럴 소지도 충분했고요. 거기서 분명히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혹시 원래 친한 분이었는데 그 뒤에 좀 사이가 안 좋아진다거나 이게 나한테 왜 그래? 뭐 이런 게 좀 이게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강점인 게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하더라도 다시 카톡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격하게 논쟁하지 않습니다. 예. 생각이 다른 내용이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할당제에 관련해서 얘기했던 문제라든지 그리고 공천 자격 시험에 관한 문제는 저와는 생각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 얼마든지 논쟁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 가기 위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고요. 이를 토대로 분명히 다른 생각들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흔히 말했던 꼰대 정당의 예. 모습이 아니라 MZ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다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을 것이라는. 당에서 아마 저를 볼 예. 수가 없다면 이준석 대표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당에 계속 잘 계신지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모셔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